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나오시는 초대 손님분들을 그냥 선생님으로 호칭하는데 이분은 진짜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네, 진짜 선생님이십니다.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물 선생님 하셨다고요. 네, 35년 동안 생물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환경교육 활동가로 활동 중이신데요. 경력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줄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작가님 통해서 여쭤보니까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넘나드는 환경교육가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드는 환경교육가가 되신 어떤 계기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생물이 전공이었는데요. 네. 생물 선생님들의 가장 큰 애환이 애들하고 소풍 갈 때 네.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 나무 뭐예요? 이 꽃 아. 뭐예요? 물어볼 때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모르게 되면 자괴감이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까 하다가 보니까 네. 지역 주변에 전문가들이 도처에 계셨어요. 아, 정말 네. 훌륭한 전문가들이. 네, 그분 네. 따라다니면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 94년, 95년쯤인데 아, 네. 그리고 보니까 거의 30년쯤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웬만큼 배우면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죠. 네. 근데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아. 배울수록 좋고 그래서 아. 지금까지 계속 있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식물이나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분들하고 같이 무언가 공부를 하셨던 건가요? 네, 제가 이제 학교 과학교사였으니까 네, 예, 과학의 단원으로도 환경 교육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환경 독립교과도 있고 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는 한계가 있겠구나. 아.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제가 이제 마을 교육에 이제 같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있을 때는 학교 밖을 기웃거리는 교사였다면 지금 밖에 나와서는 학교 안을 기웃거리는 마을 활동가로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꽤 오래 이제 양쪽을 넘나들면서 이 좋은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막 활기가 느껴집니다. 요즘 막 학교의 위기다, 뭐 교육의 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선생님 뵈니까 여전히 학교와 교육은 역할이 크다 하는 게 막 느껴지는데요. 학교 네. 바깥도 학교고. 근데 선생님 정말 그래요. 저희 소풍 가거나 이럴 때 아니면 친구 중에 생물 전공자가 있어도 항상 이 꽃 뭐야? 이거 화분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다 야 이 나무는 뭐야 이거 물어보고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진짜. 나중에 알았습니다. 별 의미 없이 물어봤다는 걸. 그렇죠. 네. 사실은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럴 때 그러니까요. 네. 크게 기대 안 하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네. 질문을 듣는 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어요. 이거 꼭 알려줘야 된다 하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바깥의 분들과 활동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시야가 확 넓어지신 거잖아요. 네. 교단이 넓어진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제인 구단 이분을 네. 진짜 직접 만나뵌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막 100ppm 이상 넘어갔던 도시 하천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예, 가장 예. 먼저 이제 안양천 살리기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사업을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성공을 한 다음에 네. 이제 도시 하천에서도 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라고 아. 했는데 그때 최재천 교수님이 이제 제인구단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초청해서. 같이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안양천을 방문했어요. 제인 구단이요. 안양천을 방문했는데 네. TV 생방송에서 이제 생물도 살만하니까 물고기를 이제 PD가 봉지에 담아서 네. 시민들한테 하나 둘 셋 하면 버려주세요라고 이제 안양천에. 방생행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람? 다른 분들은 진짜 버렸어요. 버리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덜컥 버렸는데 제인구달만 네. 조용히 앉더니 예. 그 비닐봉지를 그대로 물속에 담그고 한참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생방송이니까 방송 사고는 나왔었고요. 그리고 더 한참 있다가 오른손을 놓더니 봉지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이 한 마리씩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이제 알았죠. 오랫동안 자연을 진짜 이해하고 살았던 분은 네. 그 물고기가 온도차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 발가랑 알고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줬던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방류를. 사람 중심으로 이벤트에 예. 충실했을 때 예. 제인구단은 자연을 이해했던 거죠. 이게 자연이구나. 아유, 그냥 감동적이네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실천하는 것 이게 자연이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고요. 네. 아마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자. 체험 교육이 중요하구나. 뭐 지식을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네, 이렇게 네. 하자. 그래야 기후도 결국은 마지막에 스스로 실천하는 거지. 네. 어디가 얼마나 피해가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된 원인은 뭐고 이걸 애우거나 듣거나 하는 거는 그 다음에거나 아니면 그 전에 있어야 되는 작은 일이었던 거죠. 아, 진짜 선생님 갑자기 마음이 찡해지는데요.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제인구달이라는 이름이 낯설까봐 네. 이분이 영국의 여성 환경운동가? 그렇죠. 동물 예, 행동학,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동물학자? 침팬지 네. 행동을 연구했던 네. 예, 동물 행동학자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뭐 자연을 우리가 복원시키자고 하는 운동에 같이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걸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체험 학습 네. 이걸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예. 깨달으신 거죠. 그렇죠. 물고기 방생할 때 저도 그냥 사실 다들 그냥 물에 가면은 살겠거니 하고 놓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까지 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바깥에서 시민들의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하시면서 이 환경이나 기후에 대한 네. 수업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사건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최근인데요. 네. 제가 이제 요즘 기후 교육 하고 다녀요. 근데 네. 기후 교육은 이제 대부분 학생들한테 한 2시간 하게 되면 네. 얘들아 얼마나 지금 그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가 심각한지 보여줄게라고 네. 하고 뉴스를 보여주거나 네. 그동안에 온도가 변한 걸 보여주거나 물론 북극곰 뭐 빙하가 녹는 거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뭐 이야기해보자 말하고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요. 네. 근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따지듯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그러면 기후기가 심각하고 선생님 말대로 뭐 IPCC 보고서에 2050년에서 2040년으로 당겨지고 이렇게 했다면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17년 뒤에 그러면 이 없어질 지구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학교 다닐 거는 학교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울먹이듯이 아이고. 말했어요. 알았죠. 지나친 공포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작은 걸로 해서 그 내용을 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해서 실천하는 것에 네. 훨씬 치중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네.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네, 그래서 뭔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쪽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공포를. 중요한 거는 네. 희망이고 실천인 거였지. 네.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공포였다. 이거는 아니었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됐죠. 네, 저도 신문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광화문 앞에서 여자 중학생이 큰 피켓을 들고 저도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고 시위하는 사진을 봤었어요. 그러네. 그래서 진짜 어른들이 지금 환경위기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뭐 살던 대로 살아 얼마나 더 산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얘기인 거고 맞습니다. 그거는 네. 지금 10대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기후 위기가 우리가 같이 대응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아이들을 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어떤 신문 만평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이제 여러 어른과 꼬마들의 사진이 나오는데 어른들은 전부 다 핸드폰에서 뭘 보고 있냐면 주식 올라가는 거, 부동산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잘 사는 것에 모두 네, 관심이 네, 있죠. 네. 근데 울고 있으면서 이 소녀 혼자 기후 재난 피켓을 들고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뭐 20대, 30대, 40대 계속 살아가야 할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그 여학생이 울부짖을 때 선생님 뭐라고 막 울 때 뭐라고 위로하셨나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예. 실천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작은 손수건도 갖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걸 같이 하자라고 하고 해서 제가 이걸 보여줬어요. 그게 어떤 손수건인가요, 네, 선생님? 이건 이제 탄소중립 시범학교 했던 뭐 안양의 신성중학교 학생이 저한테 선물한 건데요. 네. 이걸 선물하면서 이게 페트병으로 모아서 만든 거래요. 제가 한번 만져봤다. 네. 이거 굉장히 탄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모든 학생들은 지금 우리 이게 김희숙 페트병으로 만든. 앵커님처럼 만지자마자 뭐 하냐면 물에 적셔보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 물이 있으면 적셔보고 싶었어요. 페트병인데 물 있으면 뭐 이런 식이죠. 이거 네, 되게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사실은 네.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이었고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자원을 순환하자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손수건을 갖고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티슈를 쓰지 않을 거니까 자원을 네. 아끼는 거고 예. 원래 쓰던 자원을 다시 돌려서 쓰는 거고 뭐 네.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거여서 꼭 손수건을 이걸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석유나 이 땅 속에 있는 탄소를 우리가 끄집어냈으니까 네.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재활용하고 돌려서 플라스틱 만든 걸 또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네. 옷도 만들 수 있고요. 페트병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이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널리 퍼질 수 없는 걸까요?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그 환경 교육을 하시면서 교구나 교재 제작을 활발하게 참여해서 함께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최근 하시는 네. 가장 최근 하시는 교육
뭐가 있을까 이 중에서? 네, 이번 주 8월 20일까지 과천과학관에서 마감하는 네. 이 탄소 시그널 탄소 중립 기획전이에요. 네, 탄소 네. 시그널 예. 과천과학관에서 하고 예, 있습니다. 4월 21일부터 했었으니까 오래됐죠. 예. 거의 지금 마지막 이번 주까지 하겠는데요. 이번 주까지 탄소 합니다. 시그널, 네. 네, 시그널은 탄소가 주는 시그널이라는 뜻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후 위기만 이야기했지 왜 기후 위기가 원인이 된지는 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천과학관에서 탄소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와 이해, 네. 그다음에 이게 주는 뭐 순환 시스템에 어떤 오류가 생기는지, 왜 네. 균형이 깨져서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실천하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네. 팜플렛 한번 하나만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네. 아, 탄소 시그널. 네, 유치원, 2023. 초등학교, 중학교 활동지를 따로 만드는데 이 활동지 만드는 작업에 제가 참여했고요. 예. 네, 유치원생한테는 제가 공부하기 싫어한다는 걸 깨닫고 절대 공부하지 마라라고 스티커를 붙여서 떼서 붙이는 걸로. 아, 스티커 진짜 네. 좋아하죠. 네, 유치원생한테는 스티커로, 예. 네, 초등학생한테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느낌을 쓰라고 하고, 느낌을 쓰라고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한테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실천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 네, 책에서 배웠던 뭐 탄소의 공유결합을 거기서 예. 직접 해보고, 이래서 탄소가 2천만 가지가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그것들이 그 CO2 이런 네. 결합하는 거요. 농도의 균형이 생겨서 기후위기가 생겼구나를 과학적으로 이제 애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플라스틱 암석은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걸까요? 탄소와의 동행 이러셨는데요. 이게 플라스틱돌이 생물의 집이 되기도 한다.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생각을 적어보세요. 이거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나요? 많이 봤으면 과천과학관에 좋겠는데. 오는 학생들이 예. 이제 선생님 지도를 받고 이제 오기도 하고 거기 전시 해설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네. 저처럼 이제 활동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 동안에 이제 체험으로 했던 거를 네.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깨닫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그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또 뭐 이런 기획전 또 준비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내년에도 한다고 하니까 예. 계속 관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거기서. 맞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이제 원소, 원자, 분자, 이온 이걸 배워요. 네. 단순하게 탄소가 6번째 원소라는 걸 배웠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그게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고 CO2. 그렇죠. 예. 공유결합 때문에 다른 원소하고 계속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 수 있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뭐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네요. 꼭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 기후 위기 얘기가 네. 다 그렇지만 과학 공부가 정말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화학이나 이런 거 예. 미리 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젠가를 정말 못하는데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젠가 아닌가요, 이거는? 맞습니다. 젠가. 이게 한 10여 년 됐는데 환경재단에서 이제 이 젠가로 기후변화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던 기후변화 교육이 초창기쯤 됐을 텐데요. 네. 예. 지금 여기 보면 젠가의 색깔별로 다 이 색깔이 돼 있고 여기서 끄집어내서 하면 이 진한 색깔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다음에 옅은 색깔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예. 뭐 이런 행동들이 있죠. 예, 잠깐만 젠가를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여기 설명하자면 뭐라고 쓰는지하고 길쭉한 나무 조각들을 네. 쭉 쌓아서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그 조각을 빼는데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맨 위에다가 지구를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가 뽑았던 거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 지구를 괴롭혔던 이런 내용들이 젠가 무너지면 쌓기를 해서 이제 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나중에 보아주세요, 여러분. 이 젠가가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연한 색을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하기. 좋네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밝은 색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에너지를 적게 쓰는 일주일 기후 변화에 도움이 덜 되는. 기여하는 뭐 이런. 그래서 매년 나무 심기 참여, 물건은 아나바다, 네. 텃밭 가꾸기 이런 건 이제 도움이 되니까 밝은 색인 거고. 그렇죠. 어두운 색은 보니까 이건 전기밥솥 사용하기, 네. 오랫동안 그다음에 꽂아놓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고연비 자동차 그렇습니다. 이용하기. 이렇게 해서 정말 재밌는데요. 네. 승용차 자주 타기 뭐 여러 젠가 가지가 게임을 있네요. 통해서 놀면서 네. 애들이 이 실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 실천 덕목을 익히게 하는 거죠. 네, 여기 제철 재고장 먹을거리 애용. 좋네요. 가스레인지 실천하겠다 말이죠. 사용하기. 네. 이런 식으로 네. 진한 색깔부터 연한 색깔까지 그렇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네. 진한 네. 색일수록
기후를 위기를 조장하는 거고. 기후 공부는 공부하지 마라. 놀면서 즐기면서 나도 모르게 실천할 수 있게끔 하자. 뭐 이런 취지로 했었습니다. 네. 요거를 카메라에서 잘 보이겠죠, 여기 있어도. 네. 이거 한번 쓰러져야지 하이라이트인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 네. 아니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만 되면 한번 이거를 이렇게 나무 조각을 막 쌓아갖고 밑에서부터 빼서 쓰러뜨리는 건데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할 것 같네요. 이거는 시판에도 많이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런 이제 교구들이 실제로는 이제 소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소량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으로 한다는 말은 이익도 남아야 되고 사람도 좋아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게 매우 아쉬워서 안타깝네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는 교구들이 거의 다 사장돼 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애써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어린이들이 어릴 때 우리 갖고 놀던 것처럼 갖고 놀면 진짜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군요. 또 다른 교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학생들하고 코로나 때 이제 기후변화 교육의 시작은 이 생태 감수성 교육이어야 돼요. 생태 감수성. 그래서 교육기본법에서도 22조 2항에 추가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생태 전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생태 전환 교육이란 말은 생태 친화적인 삶을 바탕으로 나의 태도를 변화하거나 문명을 변화하거나 그런 사고를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전환해서 생태 전환이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제가 이제 그러면 채집을 못 나가네. 하천을 못 나가네. 그래서 코로나가 없을 땐 채집을 나가고 직접 보고 가까운 했구나. 도시 하천에 가서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하천에 가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을 제가 엽소로 만들어 가지고 교실에서도 학생들하고 같이 마치 채집 나간 것처럼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하고 함께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생물들을 함께 그대로 같이 살아야 된다. 다양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함께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한테는 지식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내재화가 훨씬 중요하니까 제가 다양한 그림, 다양한 크기, 다양한 용도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어쨌든 애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 새도 그냥 그리라고 하면 안 그릴 거니까 스티커 떼서 내가 관찰한 곳에다가 붙이면 그렇게. 그쵸. 애들 새도 그리라고 하면 안 그릴 거니까 하시니까 정말 어린이들에서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학생 이해하시겠죠.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셨구나 하는 게 막 느껴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기후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학교 안팎에서 사람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또 교구나 교재 다양하게 개발해서 주입식이 아닌 환경 교육을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좀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안하게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나 또 아니면은 같이 수업을 했던 학생들이나 누구에게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희가 좀 이거 더 보고 더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넉넉지가 않네요. 이 신호등 토론 카드는 뭔가요? 이것도 이제 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토론, 토의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부싸움 할 때도 그냥 싸움만 하지 토론을 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토론하면 더 싸우죠. TV에 나오는 토론 프로그램도 보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토론 방법 중에 하나인 신호등 토론으로 이제 이 카드를 제가 디자인해서 원래 이 방법은 있었는데 디자인해서 제가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하나, 둘, 셋 하면 맞다고 생각하면 긍정. 녹색을, 아니면 초록색, 반대, 중립일 때는 녹색을 이런 모두가 참여하게 할 수 있는 토론 도구로 제가 이런 것도 쓰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활동하고 참여하고 뭔가를 체험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또 피부로 느끼면서 그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걸 또 여쭤봤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청취자분들이나 이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이나 동료 교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집에서 엄마가 이제 양치를 하라고 했더니 양치 한 컵에다 물을 따라서 했어요. 근데 이제 양치 한 컵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얼굴에 치약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써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이 한 컵만 쓰라 그랬어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 학생은 왜 그랬냐면 네. 이게 기후 위기의 원인이 뭐고 이 수돗물을 아끼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이건 잘 몰라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태도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한 3학년 때까지만 그렇게 하고 네. 나머지부터는 지식으로 알아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어른 돼서도 이제 알고는 있지만 잘 실천하지 않는 거고. 네.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이제 교육제도는 이제 OECD에서 말한 대로 아주 미래형으로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승전 진학 모두 이게 진학과 관계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커서도 이제 진학을 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거고 뭐 맞아요.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문제랄지 특히 기후 문제는 당장에 실천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네. 지금 당장이라고 말했던 우리 그레타 툰베리의 주장처럼 네.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를 이해하게 하는데 작은 지식으로 왜 그런지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 주머니에 항상 손수건 하나 갖고 다니는 거, 에코백 네. 들고 다니는 거, 텀블러 갖고 다니는 거 이거부터 해보자 이 말이죠. 네, 뭐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아주 지름길 같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러 번 계속 모든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고 있는 우리 환경 활동가들 혹시 성과가 없더라도 그냥 지체하지 마시고 계속하는 것. 언젠가는 누구 한 명은 나 때문에 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교육의 힘은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드리고 학교에서나 마을에서나 계속 애들한테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아마 얼마 남지 않은 미래사회 미래사회가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미래사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네.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예,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체험, 체득, 체감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당장 안 바뀌어도 언젠가 누구 한 사람은 바꿀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지치지 말고 계속하자 하고 말씀 주셨어요. 의왕의 정종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에너지가 저도 막 느껴지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